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양소가 특히 많이 관여를 하지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역으로 드릴게요. 우리가 얘기했던 이 순차적으로 나왔던 이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같은 거 예를 들어볼 때 걔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지나가는 혈관도 건강해야 되고요. 수축 이완도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맞물려 있어야 돼요. 독소도 잘 처리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원활해야 내 몸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영양소들이 특별히 더 많이 관여를 하는 것이지 쟤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할 때 일단 양을 줄여야 돼요. 자, 원칙. 자, 당뇨다. 그러면 지금 특별히 단당, 그러니까 단순당으로 많이 먹던 습관을 과감하게 절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저기 인스턴트 커피 좋아한다. 다방 커피. 이런 거 과감하게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쌀밥 고봉으로 먹는다. 끝이에요, 끝. 설탕, 그냥 설탕 퍼먹는 거라고 설명해 주세요. 김유신 박사 설명하면서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명한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 그 종신 교수로 있는 이분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 사람들이 심하다. 이렇게 거의 설탕 퍼먹는다. 이 수준으로 사실 흰쌀밥을 많은 양을 계속 먹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쌀밥을 많이 먹는 건 확실히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잡곡으로 전환하는 건 기본이에요. 잡곡으로 전환을 하고 양을 좀 줄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식단 조절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먹으라는 대로 좋은 거라고 먹으면은 많이 먹기 전에 배불러요.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가 막힌 열쇠가 있어요. 원래 먹어야 될 음식을 먹으면 빨리 배가 부르고 그만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잔뜩 먹으면 양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먹게 돼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비만과 과체중을 일으키는, 당뇨와 혈압을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단을 잡는 걸 도와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식단을 잡을 때 식욕 조절이 이미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렙틴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이 들어가줘야 돼요. 저혈당, 그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시킬 때는 영양의 도움 없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음식으로든 영양으로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쓰기 좋은 영양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적절하게, 뭐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 GI 나오잖아요. GI 뭔지 아시는 분? 먹었을 때 이게 소화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소화되는 칼로리가 얼마를 쓰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속도, 시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혈당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 얘를 먹었을 때 내 피에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네, 혈당을 높이는 속도하고 관련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낮은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가진 식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쌀밥이 위험한 이유는 걔가 고GI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빨리 혈당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맛없는 것만 먹어보세요. 당뇨 환자 어떻게 될까요? 몰래 먹어요. 몰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지속가능. 제가 지속가능 연구소라고 하는데 저는 지속가능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도 제가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왜냐면 맛을 잡아더라고요. 맛이 있어야 먹죠. 네, 억지로 먹는 거는 잠깐으로 못합니다. 근데 맛이 있으면 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이게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GI가 높은 하이인 제품들이고요. 중간이고 아니지, GI가 높은 애들이고 굉장히 높은 애들.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GI가 높으면 먹자마자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 있죠? 뭐 있어요? 여기 보이는 데는? 오이, 딸기, 혜기, 여기. 네. 먹자마자 혈당 치는 애. 네. 여기 빨간색 여러분. 네. 햄버거, 그 다음에 옥수수, 케이크, 그
그 다음에 뭐 머핀, 아이스크림,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 빵, 그 다음에 이거 저 절임 뭐죠? 설탕에 절인 거, 네, 설탕에 절인 거, 그 다음에 맥주 이런 거, 그리고 초콜릿. 옥수수 위에는 이건 뭐죠? 어떻게 보면 샐러리 같은데 샐러리는 하이 인덱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거 나중에 한번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근데 잘못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모르는 걸 수 있어요. 영어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그냥 즐겨 먹는 과당 종류가 많이 있고요. 과당은 좀 간에 부담을 줘요. 네, 그래서 당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은 생선류, 베리류, 과일 중에서도 베리류가 그 당을 빨리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나마 과일 채소가 이쪽으로 가 있죠. 그나마 당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적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예를 들어서 딸기는 ABC를 갖고 있고 뭐 오이는 D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얘를 다 골고루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먹으면은 엄청난 양의 당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소화 에너지가 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먹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스마트한 결정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을 높이는 건 거의 사과 반쪽 수준이고요. 그죠? 사과 반쪽도 안 돼요. 4분의 1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56가지의 과일, 야채, 허브가 그런 주요한 영양 성분이 밸런스 있게 쭉 들어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같이 하죠. 네, 굉장한. 그래서 GI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먹자마자 저기 그 혈당을 팍 쳐버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면 이런 애들이 생각나죠. 피곤해지니까 이거 확 땡겨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돼요. 이런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때 너무 기분 좋거든요. 도파민도 팍 나와요. 되게 만족스럽다가 뚝 떨어지면 되게 기분 나빠져요. 네. 그래서 여기 다시 이걸 찾게 돼요. 기분 좋았다가 다시 쭉 떨어지고 또 찾습니다. 이 반복 사이클이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떨어지는 건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 유산균이 많은 것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좋다는 음식들, 복합탄수화물, 좀 거친 음식들 이런 애들이 다 로우 GI 푸십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당뇨를 관리하는 거는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음식은 진짜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당뇨 환자를 위해서 아주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자면 먼저는 뭐가 중요하다? 먹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식단 관리 먼저 하고 그거로는 영양소가 다 안 채워지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골고루 들어와야 하니까 서플리먼트를 활용을 해라. 보충제를 활용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그 보충제를 선택하는 거에 좋은 기준과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건지를 잘 알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생활 속에 연결된 동작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기가 막히게 몸매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 살 때였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애를 낳으면 애가 몇 명 있었는데 애를 낳으면은 무조건 이제 서서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살을 다 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을 높이는 거, 생활 움직임. 그냥 안 할 수 있는 거 움직이고 뭐 그 찾아갈 수 있는 거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생활 속 움직임을 높이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는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높습니다. 이거 기존 설명하실 수 있는 우리 어디선가 배우긴 해봤군요. 가물가물하긴 했는데. 네. 조금 아까 나왔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뭐가 나서 코티솔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 상황은 가장 이 분야에서 학술적이지 않게 일반인들한테 가장 쉽게 이해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쓰냐면 맞서서 싸울 거냐 fight or flight라는 말을 써요. fight은 뭐냐면은 한번 떠봐, 붙어봐, 이거 fight 할 거냐 아니면은 잽싸게 도망갈 거냐. 스트레스 반응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사자를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 파이트 해야 돼? 프라이트? 좋아하죠? 날려야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서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긴다? 다리로 온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전력질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빡 받으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혈액 속으로 당을 쫙 내보내요. 그래서 말랐는데 당뇨가 자꾸 잡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적인 사람,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혈관이 되게 많이 손상돼 있고 당 조절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한 번 나온 당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 무지 열받게 했어요. 내가 도망가나요? 우아하게 웃으면서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 올라온 에너지를 아직 소진을 못 시키고 몸에 그대로 혈당이 많은 혈액 상태로 끈적끈적해진 상태로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내 몸은 산성화가 되고 내 몸에 있는 칼슘도 빼다가 소진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관리가 되나요? 나를 열받게 하는 인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죠. 네, 무지 좋은 방법이에요. 또 맞닥뜨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즐기죠? 일단 마인드 컨트롤 하시죠, 그죠? 그래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아침 10시부터 10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뇌에는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안 하시잖아, 평상시 이렇게. 근데 하루에 아침부터 밤까지를 계속 앉아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공부한다는 거 뇌에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를 챙겨왔잖아요. 그죠? 많이 챙겨왔잖아요. 이게 뜻대로 네, 하시게 되잖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 산화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항산화 제품들을 계속 같이 먹어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대처거든요. 그리고 짬짬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거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중간중간에 뭐 벽 잡고 이렇게 앉아서 하든지 스쿼트를 하든지 움직이시든지 이런 거 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옆 사람한테 말 거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고요. 자,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관리하시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혈관 쪽 잠깐 훑어볼게요. 심혈관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자, 심혈관 쪽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심혈관의 원인이 뭐예요? 혈액의 산성화? 그거보다 좀 더 직접적인 거. 심장의 그 자심실 벽에 두꺼워지는 그 두꺼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이제 녹용을 먹는 습관이라고. 그 결국은 먹는 습관이에요. 그 얘기가 안 나요. 네. 당뇨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은 당뇨가 제가 봤을 땐 기존적으로 당뇨가 가장 원인 제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말, 그래서 제가 부호자 붙이는 걸 안 좋아하는데 혈당이 높아진다고 표현을 할게요. 혈당이 높아지는 게 지속되는 거가 진짜 온갖 병을 다 일으키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끈적해졌어. 그게 당뇨잖아요. 당이 처리가 안 되면 피가 끈적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빨리 산소 영양소 각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왜 이래? 압력을 더 높여! 팍 높이는 게 어디예요? 심장에서 이렇게 뛰는 걸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고혈압이에요. 근데 얘가 한 번만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래.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문제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또한 뭐다? 그것도 또한 먹는 거예요. 먹는 거를 잘못 먹을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는 운동 안 하는 거. 똑같습니다. 원인이 똑같아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수치로도 나와요. 자, 심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을 보니까 뭐하고 뭐가 있더라?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무지혈이 있더라. 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은 이 심혈관 질환을 앓을 확률이 2배에서 4배가 더 높아져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5년이나 빨라지더라 이런 거. 그래서 담배, 술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약도 계속 먹으면 더 많이 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더라. 자 보세요. 고혈압이라는 거는 되게 쉬워요. 고혈압. 피가 흐르는 압력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굉장히 과도하게 무리가 될 만큼 애를 써야 되는, 심장이 무리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않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면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고혈압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은 진단, 이렇게 의사가 딱 보니까 고혈압 환자같이 생겼어. 고혈압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항상 병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기준 수치가 있어요. 근데 기준이라는 게 어떤 때는 절대적인 걸 쓰고요. 어떤 때는 상대적인 걸 써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이해하시면 좋아요. 어떤 거는 보니까 한국인이 20대에 이 정도가 표준인데 이걸 넘어서니까 병이 생기더라 하면서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냥 나이나 이런 한국인이나 이런 걸 상관없이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 병이 생기더라 해서 진단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정상혈압입니다 그랬을 때는 수축기 혈압이 얼마 이하? 120 이하. 이완기 혈압은 80 이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때 거고, 지금이 2023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에 이 표가 계속 가장 상단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 점점점 더 환자 분류가 높아지긴 해요. 근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논리야. 옛날에 요만큼 나빠져서 왔을 때 있었던 사람을 보니까 여기를 넘어서니까 병에 걸렸어. 그래, 이해됐죠? 그리고 그 병은 되게 심각한 병이었어. 나중에 굉장히 합병증도 유발하는 심각한 병이었어. 그래서 병원의 논리는 뭐냐면 요 단계 말고 요 앞 단계를 보니까 어떤 거였든 요 사람도 고스란히 굴려서 이렇게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낮춰버린 거야. 아, 그냥 요 정도 오면은 그냥 당뇨라고 하자. 요 정도 오면은 혈압이 고혈압이라고 하자. 하면서 기준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먹는 것도 나날이 나빠지고 있고 실제로 기준도 나날이 내려져서 더 많은 환자가 매년 생기고 있어요. 의대 많이 뽑으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나만 살아남을 직업이 의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의대만, 제가 그 교육 전문가 한 분이 되게 유명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몇백 대 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나인가 어디 그 의대가 몇백 대 1이야. 다른 데 다 미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의대 솔림 현상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도대체 이 세상에 뭘 먹고 살아야 알 수가 없는 이 불투명한 세상에서 아픈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의대 가면 먹고 살겠네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옛날에 60이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았다고 환갑이라고 축하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60인 분한테 가가지고 아유 오래 사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뼈났습니다. 언제적 얘기를. 저희 어머님 88세이거든요. 근데 83세 때 제가 84세라고 했다니 뼈 맞을 뻔했어요. 나이 하나 하시는 거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 기준 알고 계셔서 그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면 그리고 160이 넘어가면 되게 좀 심각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완기 혈압도 이런 기준인데 고혈압도 위험하지만 저혈압도 위험합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고혈압이 왜 됐을까? 그거를 알려면 그 사람의 역시 생활습관, 식습관을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요즘은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심혈관, 뇌혈관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으로 통칭을 하고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심혈관과 뇌혈관이 질환이 있습니다. 자,
자, 뇌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뇌졸중이요. 뇌졸증이 아닙니다. 뇌졸중이고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예요. 허혈성 뇌졸중은 점점점 이렇게 피가 점점 좁아져가지고 잘 흐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출혈성은 그러다가 터지는 겁니다. 좀 더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뇌졸중이라는 건 저 혈관 질환 중에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뇌 손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적극적인 케어를 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뇌출혈이 나면 조직이 파괴되고 그쪽으로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고 괴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터지면 피를 뽑아내든가, 이제 그래서 안에서 터지는 게 더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압력이 계속해서 그냥, 그리고 여러분 제가 뇌 전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레니어 에멘 박사일 거예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평생을 뇌만 찍어보고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50대에서 60대의 뇌를 보니까 뇌출혈을 안 갖고 있는 조짐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오동근 교수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얼마만큼 막힌다? 낙이 날만큼 막힌다. 그러니까 뇌혈관도 노화가 되면서 우리가 되게 그동안 박사는 게 있잖아요. 아주 예쁘고 좋은 이슬만 먹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뇌혈관도 부분적으로 어딘가는 군데군데 막혀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일반 혈관도 80%, 70% 이상이 넘어갈 때까지는 자각 증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벌써 나 좀 이상해, 발음이 세, 이렇게 한쪽에 힘이 빠져,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예요. 80%가 넘어가는 그런 심각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나 벌써 이상해 할 때는 얼마큼 넘어간다? 70% 이상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관찰이 된다. 뭐가 이상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한쪽만 나타난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부분이 터졌어. 뇌출혈이 한번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의 다른 곳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약해서 거기가 더 압을 세게 받아서 거기가 먼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혈관성 질환이나 아니면은 당뇨나 이런 걸 대하는 나의 자세는 이것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와서 망가뜨렸던 그거를 밑빠진 돌이 물고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영양을 먹어도, 여러분 영양을 먹어도 내 나이는 가고 있어요. 영양을 먹어도 내가 여전히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막 적절한 운동, 적절한 음식 계속 먹고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처리해야 되는 양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기에 적정한 양이거든요. 그것보다 못하게 잡혀 있어요. 현재 기준치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양을 먹으려도 적절하게 높여야 되는데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할 때는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망가뜨렸던 것이 하루 만에 복구되지 않아요. 이 점을 잘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거고요.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심각한 대표적인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이제 보내다가 심장 자체가 덜컥 섣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셀레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결핍이 되고 지속적으로 무리가 될 때 그때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해서 한쪽이 두꺼워지는 그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원래 그쪽이 더 두껍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모르시고 무조건 그쪽이 더 두껍다고 이거 봐 이거 하면 안 되고, 정상도 원래 그쪽이 두꺼운데 그거보다 더 두꺼워지는 게 비후성 심근증입니다. 그 점을 알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식 문서예요. 공식.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요거는 조절이 되는 거, 요건 조절이 안 되는 거. 조절 안 되는 거부터 볼게요. 나이 조절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인종. 동양인이 더 조절이 됩니까? 뭐 저기 서양인이 더 조절이 됩니까?
서양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인인데 남자가 동양인인데 남자다. 그러면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퀴즈. 나이가 80에 동양인이고 남자고 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그럼 어떤 상태? 무지하게 위험하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절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 태어난 걸 바꿀 수도 없고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이런 거죠. 근데 조절 가능한 거가 훨씬 많아요. 자, 고혈압 있으면 몇 배? 3배에서 5배. 당뇨 있으면은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뇌졸중이 안 걸리려면은 뇌졸중을 가서 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진 걸 지지거나 거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걸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라 여기 조절 가능한 것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고혈압, 당뇨잖아요. 이게 고지혈의 현대화잖아요. 이상 지질혈증. 이거보다 너무 많이 가거나 너무 적게 간 거 다 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지질혈증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 세 가지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식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주정장 밑도 끝도 없이 주정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흡연,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거는 뭐 지팡이죠.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었거나 유전적으로 유전력이 있거나 그런 거 보고 그렇습니다. 동맥류 여기서는 질환으로 분류를 했지만 우리가 동맥류를 배웠죠. 뭐가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 동맥류는 염증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갖고 그 혈관이 뿌르륵 불어오르는 거 동맥류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얘는 부리가 부족하고 쟤는 셀레늄이 부족하고 얘는 뭐가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영양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먹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이상이 생겼는데 먹지 말아야 될 걸 좀 줄이고 먹어야 될 걸 좀 더 넣어주면 아까 좋은 지방 같은 거 이런 건 더 넣어주고 아까 견과류 주잖아요. 그게 그렇고 먹으면 좋은 거 살 수 있는 거 연장시켜주고 그랬더니 사망이 프리벤터블 했다. 예방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도, 고혈압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도 보니까 신경색이 약간 다른데 조절 불가능한 심근경색에 걸리기 쉬운 사람 누군지 볼게요. 남자인데 45세 이상입니다. 여기는 여자는 55세.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덜 위험한 거고요. 성별은 남자가 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백인이 여기는 이거 다행인가요? 네, 백인이 좀 더 위험하고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는 이제 백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고기가 되게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는 이제 인종으로 보는 거긴 한데 음식 중에서 고기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초정제 가공식품 초정제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건 과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부셔서 으깨서 영양소 다 파괴되고 그냥 재가공대로 하면 돼.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사람 이거는 확실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심근경색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조절 가능한 걸 보니까 다른 병 내내 똑같다. 먹는 거 잘못하면 다 걸리는 병, 술, 담배 무조건 나쁘고 5만 가지 병 다 일으키고 운동 안 하면 더 나빠지고 운동하면 더 좋아지고 다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뇌졸중하고 그거 저기였고요. 자, 고혈압의 원인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스트레스 습관, 운동 부족,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노화예요. 이거 더 이상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럼 먹어볼게요. 자, 고혈압도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을 쓰죠. 그죠?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죠. 그죠?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이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잠깐만 혈압이 높아지죠? 여기 반 밟아보셨어요? 쭉 이게 높아지 나가잖아요. 그죠?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칼슘 흡수를 저해시켜요. 근데 우리 배웠잖아. 칼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칼슘이 없으면 질병이 몇 개나 생길 수 있는데 147개. 그런데 사실 그때 밝혀진 게 147개인 거지. 그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 유지 역할을 하는데 칼슘의 어떤 흡수를 저해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혈관의 탄성을 회복시키고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음식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약을 안 쓰면 혈관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어. 그럼 약 먹으면서 뉴트리션 케어 같이 합니다. 밸런스 관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하고 뭐 나와있죠? 비타민 D, 칼륨, 아연. 특별히 아연하고 비타민 D는요 진짜 하는 일이 많아요. 비타민 D는 17가지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 흡수를 저해하면, 비타민 D를 영양소를 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압약 계속 먹으면 제가 많이 들었던 거는 혈관 탄성이 떨어집니다. 혈관 탄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나이 드시면 잘 멍들고 잘 터져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의 흡수도 저해하고 아연도, 나중에 아연의 아연 따로 책 있어요. 네. 이 책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는 처음에 아연으로 혈당을 잡아서 그냥 당뇨랑 아연 미네랄 하나만 얘기하는가 보다 했더니 책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 지금 중급이시잖아요. 고급에 오면 이 책을 따로 가지고 배우거든요. 굉장히 그럴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아연은 안 쓰이는 데가 없을 만큼.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가 그 암센터의 간호사 생활을 되게 오래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그 병원에서 아연하고 셀레늄을 그렇게 많이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로 아연하고 셀레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거의 다 차단되죠. 그러니까 고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특별히 아연하고 비타민 D 결핍이 있을 수 있다. 칼슘도 좀 위험하고. 자, 그래서 고혈압과 식단의 관계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이거는 이제 그냥 참조만 하세요. 여러분 이거 팩트로 하지 마시고 이거 찍어놓으면 괜히 헷갈리니까 찍지 마시고. 고혈압 환자들 짜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가이드 주세요? 그렇죠. 일단 좋은 맛소금, 포소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MSG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일단 나쁜 소금은 그만 드시고 좋은 소금 드세요. 또 그래서 좋은 소금에는 또 좋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좋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네, 혈액 산도를 되게 많이 떨어뜨리죠. 맞아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참 쓰리피스도 공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염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쓴 거는 사실은 신장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혈관 질환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기준이 어디에서 먼저 세팅이 되냐면 미국에서 먼저 세팅이 되고 한참 지나서 우리나라가 몇 년 후에 조금씩 바꿔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행동 습관이나 질병 상태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거든요. 미국에서 먹는 스팸 먹어보셨어요? 겁나게 짭니다. 겁나게 짜요. 우리나라 사람은 못 먹을 할 정도로 짜고, 제가 처음에 갔는데 피자를 막 선물로 주는데 진짜 너무 짠 거예요. 맛도 없고. 근데 한참 먹다 보면 맛있어요. 그 짠 게 맛있고, 거기에다가 콜라 이만한 거 있거든요. 배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 나중에는 그거 없으면 더 달라고 해서 그만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서 어떻게 먹느냐는 되게 연관이 많이 있는 건데요. 식습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배낭여행 갔다가 저는 과자를 싫어하는 족속인데 저랑 같이 갔던 그 여자의 친구가 쉬는 시간만 좀 내려가서 휴게실 가가지고 과자를 종류별로 하나씩 사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야 일어나. 야 휴게실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네가 먹어서 10kg 갖고 갔어. 그러니까 옆에 그런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만큼 바뀌는지 아시겠죠? 자, 저염식. 저염식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저염식보다 극도의 저염식은 주의해야 된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병이나 이런 병을 앓았던 사람은 소금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소금을 전 음식에서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병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미 논문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저염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소금은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나트륨과 그 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 좋은 미네랄 부대적으로 있는 거 트레이스 미네랄 말고도 핵심 성분이에요. 위산을 만들기 좋고요. 그래서 소금을 충분히 안 먹으면은 위산도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먹는 걸 봤더니 너무 짜게 먹는 거야. 이 짜게 먹는 거에 예를 들어서 그 짠맛은 되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라면 실험 하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라면을 좋은 라면, 착한 라면은 만들 수 없을까 해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라면 만들기를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없다. 왜냐면 이게 맛있다고 아무도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이 그쪽 회사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짜게 했다가 달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을 때는 그냥 적절하게 느끼잖아요. 그냥 맛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맛있다 이렇게 느끼려면은 그냥 짜기만 하면은 맛있다고 안 느끼잖아요. 근데 짠 상태로 설탕을 집어넣으면 맛있다. 떡볶이도 매운 상태로 매운데 그냥 단순히 고춧가루 매운 게 아니라 짜게 한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달게 짠 거를 단 걸로 중화시키면 우리가 맛있다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설탕이랑 소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퍼먹는 거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얘가 압이 너무 높아지니까 삼천변상 때문에 압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좋은 음식 근데 그 심찌국 같은 거 끓일 때 적절하게 토종 발효 된장 쓰거나 아니면 좋은 소금 넣어서 끓인 그런 연하게 끓인 그런 국물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보석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적절하게 소금이 들어와 있는. 근데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손님을 오래 잡으려고 어떤 뭐 짬뽕집 같은 게 짬뽕이 그렇게 짜더라고요. 그 염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짬뽕하고 찜닭 이런 거 염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요. 그런 게 되게 대표적으로 짜게 맵게 만들고 설탕 때려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먹고 나면 배가 이렇게 부른데 물 계속 먹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럴 땐 진짜 혈압이 올라갑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소금은 좋은 소금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꾸준하게 먹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채소, 신선한 그 과일, 그 다음에 연어 이런 거 하시고요. 불필요한 지방 섭취 줄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피에 그 기름기가 낀다고 생각을 해서 지방이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지방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먹은 견과류는 사람을 살리는 음식. 그래서 그런 좋은 견과류라든지 올리브, 아보카도나 이런 데서 추출한 코코넛 같은 그런 오일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HDL을 더 높게 만들게 해요. HDL의 역할이 뭐죠? 네, LDL을 쓰고 LDL은 뭐 하는 거죠? 네, 저밀도 콜레스테롤 하는 일이 많았어요. 세포 막두동 성화. 또 뭐 했죠? 네네. 호르몬도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많은데 얘가 쓰고 남았을 때 HDL이 와서 싹 회수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혈관에 퍼져서 남아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저기 이제 맨 위에 보세요. 저기 맨 위에 동맥경화 유발효인 보이시죠? LDL 콜레스테롤과 TG가 뭐의 약자예요? 약자는 너무 힘들었죠? 먼저 한국말로 중성지방,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얘가 고지혈증이 되는데 고지혈증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거는 그 옆에 O2 마이너스 보이세요? 네, 첫 번째 거기 보라색 칸에 O2 마이너스. 걔가 뭐죠?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과하게 먹고 나면 활성산소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이 활성산소를 만나면 얘가 산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 LDL 콜레스테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과산화 지질로 바뀌면서 얘가 그냥 자살해요.
얘가 우리 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산화 LDL-C하고 과산화 지질, 얘가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혈압이 생기고 이상 지질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좋은 지방은 늘려야 된다. 네, 나쁜 지방은 줄이셔야 된다. 그래서 조리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이렇게 조리법의 순서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보통은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치거나 살짝 볶거나, 지용성인 경우는. 나머지는 푹 삶거나 푹 튀기거나 이런 건 아직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조리가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나쁜 거라서 정제된 식품, 정제 가공 아까 초정제 식품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걔를 말려 그럼 얘 원성분이 거의 다 날아가요. 영양이 거의 다 파괴된다고. 그러니까 영양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맛도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맛을 내기 위해서 오만 거를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거의 없고 독소가 굉장히 높아서 나쁜 가격 음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꼭 음식을 드실 때 뭐를 늘려라? 섬유질을 늘려라. 섬유질은 복합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섬유질이 있어야 우리 대장 속에 뭐가? 장내 미생물이 되게 건재하니까. 그 다음에 간식 같은 것도 굉장히 건강한 간식을 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간식을 꼭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먹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간식을 끊으라고 얘기한다고 잘 끊지 못해요. 저는 그럴 때는 저기 그 프로쉐이크나 웨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바 나왔잖아요. 너무 바 잘 활용하세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가 간식으로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배고플 때 이제 그때 먹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 이만 500 정도 하고 해서 드시면 진짜로 몸이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잠도 깨더라고요. 그 적절한 그 각성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버텨내셨습니다. 네, 당뇨와 고혈압과 이 중에 엄청난 심혈관 질환과 이 당뇨, 이 대사질환 두 개를 쌍벽을 배우셨어요. 그 와중에 고지혈도 살짝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질병에 뉴트리션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배우셨습니다. 잠깐